주요 뉴스입니다. 충북의 음주운전 사고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특별 단속에 돌입했으며 동승자와 방조자도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의사가 될 딸을 위해 밤낮으로 일에만 몰두해왔던 50대 굴삭기 기사가 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군 활주로 공사 중 벌어진 일이었지만 유족들은 보상 한 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출범 100일 도의회는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같은 당인 이시종 지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원생명축제가 관람객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가을의 정치와 함께 체험학습장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특성화고의 조기 현장 실습을 전면 폐지하면서 1년 만에 특성화고 취업률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조기 취업을 목표로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과 교사의 불만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특성화고 실습실입니다. 예년 이맘때면 기업체에 현장 실습을 나가 있을 3학년 학생 대부분이 교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취업형 조기 현장 실습을 전면 폐지하면서 취업길이 아예 막힌 겁니다. 취업을 목표로 학교를 왔는데 이렇게 고등학교 때 취업을 못하게 되면 좀 초조하고 나중에 제가 취업을 무조건 한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고. 실제로 지난해에는 이 학교 3학년 학생 250명이 2학기부터 80개 기업에 조기 현장 실습을 나가 217명이 취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취업 시기가 늦춰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인원이 필요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한테 요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보내줄 수가 없어서 전문대나 아니면 4년제 출신 학생들을 먼저 데려가는 경우가. 충북교육청이 밝힌 지난해 도내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9%. 1년 만에 절반 가까이나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런 조기 현장 실습 폐지는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에도 대규모 미달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지난해 특성화고 현장 실습에 문제가 발생하자 대안도 없이 제도부터 폐지한 정부. 정부의 성급한 결정에 특성화고 학생과 교사들의 불만과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의사가 될 딸을 위해서 밤낮 없이 공사장을 누비던 한 가장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공군 활주로 공사를 하다 숨졌는데요.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희수 기자입니다. 활주로 재정비 공사가 한창인 공군 17사단 전투비행장에서 굴삭기 기사 김종길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8월. 기록적 폭염으로 건설 노동자들을 쉬게 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에어컨이 고장난 굴삭기로 하루 최대 12시간씩 휴일도 없이 일했습니다. 더워도 일은 해야지 뭐 어떻게 공사 단축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간 내에 끝내줘야 된다고 늘 그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경찰은 김 씨가 굴삭기에서 실족사한 걸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김 씨의 부인은 경력 25년의 남편이 불과 1.4m의 굴삭기 좌석에서 왜 떨어졌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안시설이란 이유로 유족들은 사고 직후 현장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왜 떨어졌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 건강한데 왜 떨어졌지? 김 씨는 공군 영내에서 국가사업에 참여하다 숨졌지만 그의 죽음을 아는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사 발주처인 공군은 사고 2달이 넘도록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원청인 한진중공업과 하청업체도 책임질 일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시행시하고 돼 있기 때문에 시행시에서 다 처리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 부인과 의학대학원에 다니는 외동딸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김 씨. 굴삭기 기사가 의사 아빠가 된다며 기뻐하던 김 씨의 꿈은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CJB 뉴스 계희수입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엄연한 범죄인데요. 충북의 경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음주운전 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30대 남성이 횡단보도에 쓰러져 고통을 호소합니다.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인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채 멈춰섰습니다. 음주 단속 현장을 피해 도주하다 붙잡힌 겁니다. 지난해 충북의 음주 뺑소니 사상자는 152명으로 전국에서 6번째를 기록했는데 최근 5년간 평균 83건의 음주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성 범죄로 자신에게는 자살행위이고 타인에게는 살인행위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등의 음주운전 강력 처벌에 대한 여론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처벌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무려 12,000여 건. 충북경찰은 연말까지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와 방조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11대 도의회가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끼리 가제는 개편일 거라는 예상을 깨고 집행부에 당당히 맞서는 견제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도의회가 같은 당 이시종 지사가 이끄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될 거라는 예상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이 지사 공약인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더니 5분 자유 발언에서는 이 지사의 특정 공약 후퇴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해서 많이 우려를 했었죠. 그러나 그때부터 저희 그 도의원들도 그때 사실 그거 가지고 토론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극복을 해야 된다. 장선배 도의장은 업무 시간 외에는 관용차 이용을 자제하는 탈권위 행보와 함께 의원 본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있어 전례를 답습하는 자세를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도민을 위한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연수 갈 때마다 지탄을 받았던 구태의 고리도 끊었습니다. 최근 민주시민교육을 배우겠다며 북유럽을 다녀온 교육위원회는 SNS를 통한 투명한 일정 공개 등 해외 연수에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저희가 솔직하게 이렇게 보여드린 것이 이렇게 의회에 그 반응을 보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골 탈퇴를 다짐하며 출발한 11대 도의회가 4년 내내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충북도의회가 도와 산하기관에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의 이름, 정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 문화 담당 부서장 등이 맡는 국어 책임관과 협의해 외래어나 신조어 대신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10명 이내의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개막 일주일째를 맞은 청원 생명축제가 관람객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직접 축제를 만들어가는 참여마당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준희 기자입니다. 축제장이 코끝을 자극하는 음식 내음으로 가득합니다. 굽고 끓이고 부치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1시간 만에 먹음직스러운 한 상을 차려냅니다. 청주의 숨은 맛을 찾기 위한 요리 경연에는 일반인과 학생 등 22개 팀이 참가해 비장의 요리 실력을 뽐냈습니다. 요리라는 음식이 그 어른들한테 보양식으로 굉장히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에서 손쉽게 마트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해봤어요. 축제장 한켠이 각양각색의 정원으로 꾸며졌습니다. 한평 크기의 네모난 공간에 알록달록 꽃과 나무를 이용해 산과 시내를 만들고 때로는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은 아늑한 정원을 꾸몄습니다. 축제 행사의 하나인 가드닝 페스티벌엔 전문 작가와 가족 또는 직장 동료가 한 팀이 돼
멋진 정원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한 번에 한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심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던 식물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생명축제장에는 개막 일주일 만에 30만 번째 관람객이 입장하며 목표인 50만 명 달성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저녁 때 상당히들 시민 여러분들이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시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들, 어린 학생들의 체험학습장도 굉장히 인기입니다. 농산물 판매 실적도 18억 원을 돌파하는 등 당초 목적인 청정 농산물 홍보와 판매에도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SBS와 지역 민방 사이에 광고비 배분에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제기됐습니다. 법에 명시된 지역방송발전 특별기금이 유명무실해진 것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요구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현장을 민영방송 공동취재단 전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상파 광고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SBS와 지역 민방 사이의 광고비 배분 협약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SBS가 직전 5년간의 광고 매출 평균액의 최대 97%만 지역 민방에게 맞춰주도록 한 것이 독소 조항으로 지적됐습니다. 광고비 배분액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지역 민방의 이중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오후 9시부터 12시까지 프라임 시간대에 SBS 제작 프로그램을 85% 이상 편성해야 하는 불합리함도 시정이 요구됐습니다. 어느 정도 자율적인 편성권을 가져야 되는지, 또 이 중앙과 지역 민방 간의 광고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역 민방의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지역방송발전특별법에 명시된 지역방송발전기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도 따졌습니다.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에 앞장서는 지역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특단의 의지와 실행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그럼 방통위가 강력한 의지와 이런 철학을 갖고 이거를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결국 관철을 시키지 못했어요. 이 방송통신발전기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기재부하고 저희가 늘 얘기를 하지만 잘 관철이 안 돼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방송은 다양성과 지역성 구현이 가장 큰 존재 가치입니다. 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요소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도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역 민방 공동 취재단 전성호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당 소속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서 강호선 철도 중 유일하게 고속화되지 않은 충북선 구간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를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이어서 강호선의 양끝인 목포 박지원 의원과 강릉 권성동 의원을 만나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KTX 세종역 신설 의지를 거듭 밝힌 것과 관련해서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TX 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배치되는 세종역 신설 추진을 즉각 포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 하반기에 시작한 지역정착 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12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하게 됩니다. 도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에 청년 취업을 알선하고 2년간 급여의 90%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주 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제22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와 9988 행복나눔이 경연대회가 오늘 청주 CJB 미디어 센터에서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가 주관한 올해 행사는 노인강령 낭독과 유공자 표창 등 기념 행사에 이어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프로그램을 시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 중심의 창조적 도시재생대학이 청주시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개강했습니다. 이번 도시재생대학에는 내덕 일동과 모충동, 문희면 등 6개 팀이 장소 중심의 도시재생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또 청년 활동가 모임 2개 팀이 복지와 청년 일자리 등 도시 생활의 다양한 방식에 대한 활로를 모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증평군청 여성 공무원이 증평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증평군청 6급 팀장으로 근무하던 해당 공무원은 식사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노골적인 성희롱을 해 7급으로 강등된 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청주시 주중동의 한 중고가구 보관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시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연기가 일더니 바람을 타고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 마이크로병원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선수와 지도자 등을 위한 협력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체결식을 갖고 앞으로 1년간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발생하는 응급 환자와 부상자에 대한 치료를 청주 마이크로병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오는 15일부터 나흘 동안 하반기 순회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 대상은 가정에서 사육하는 3개월 이상 된 개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CJB 8시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